자, 선생님이 저 영상은 업로드 되는 대로 올려줄 테니까 하여튼 주말에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첫 시간에는 자습하고 2, 3교시 시험 볼 거니까 알겠지? 정리를 좀 잘 하세요. 자, 수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에서 자, 말 간단해. 숫자의 배열이야. 됐니? 수의 배열을 말하는 거야. 어려운 건 아니고. 수의 배열이다. 자, 그러면 이 숫자가 어떻게 배열되고 있냐라는 건 여러분 언제 공부해봤니?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봤어. 맞니? 숫자 이렇게 했는데 빈칸 있고 막 예측해서 숫자 찾기 있잖아. 그치? 그냥 그런 거를 많이 해봤을 거야. 근데 초등학교 때는 그게 너무 쉽죠. 그치? 고등과정도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좀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숫자에 대한 어떤 감각, 그치? 규칙에 대한 감각이 좀 있는 친구들은 여기 좀 재밌을 거야. 어렵진 않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고등수학이 뭐니? 기본은 좀 쉬운데 응용심화 들어가면 되게 어려운 거야. 근데 기본부터 어려운 것도 있지. 대수에서 기본부터 어려운 게 뭐야? 지수. 그치? 좀 할만했는데 갑자기 로그 들어가. 지수 좀 할만했는데 갑자기 응용 공식 나오니까 핵? 그러다 로그 시작하자마자 또 나와. 근데 삼각함수하니까 이건 뭔 개판이야. 그치? 이런 느낌인 거지. 개념부터 봐요. 마지막 얘가 그나마 좀 쉽다. 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봐왔던 연산들만 하니까. 알겠지? 뭐 지수 계산도 있긴 있어요. 로그 계산도 있긴 있어. 삼각함수 계산도 있긴 있었는데 아주 사소한 것만 한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사칙연산 수준. 뭐 예를 들어 뭐 2의 세제곱은 얼마니? 뭐 이런 거야. 그다음 로그 뭐 2의 세제곱이 뭐 2의 3이 얼마니? 뭐 이런 것들이야. 네, 이런 것들 가벼운 계산만 하면 되고. 자, 그럼 갑니다. 숫자는 수의 배열인데 이 수의 배열이 어떤 형태로 지인되고 있느냐라는 걸 보고 싶어. 그랬더니 첫 번째 뭐가 있죠? 항이 있죠. 항이라는 게 뭐야? 곱한 수들이야. 맞니? 곱한 값들. 더하거나 빼면 그건 항이 아니야. 맞니? 그래서 곱으로만 이루어진 것들을 항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그 숫자들이 봐봐. 2, 4, 6, 8, 10 이렇게 떨어져 있죠. 한 칸씩. 맞니? 숫자의 배열이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곱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야. 그치? 곱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이것도 하나의 항, 이것도 항, 이것도 항. 전부 다 항이다 이 말이에요. 맞니? 그런데 차례대로 나열이 돼 있다고 생각하면, 그지?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다고 한다면은, 자, 얘는 첫 번째 항, 얘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니? 근데 우리가 말로 매번 이거를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걸 한글로 쓸 수가 없잖니? 수학도 기호로 나타내고 싶겠지?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A의 N이라고 됐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N 자리에 뭐를 집어넣는 거죠? 순서를 집어넣는 거야. 됐니?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첫 번째 항, 얘는 두 번째 항, 얘는 세 번째 항, 얘는 네 번째 항, 얘는 다섯 번째 항.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 이걸 꼭 A로만 써야 되나요? 아니야. A로만 쓰지 않아도 돼. 나는 그냥 BN으로 쓰고 싶어. 그럼 BN으로 쓰시던가. 아니야. 나는 그냥 CN으로 쓰고 싶어. 그럼 그렇게 쓰세요. 알겠죠? 자기 편한 대로 하시라는 거야. 됐니? 문자는 고정된 게 없다. 그럼 얘를 뭐라고 써도 돼요? B1이라고 써도 되고, 얘를 B2라고 써도 되고, 얘는 B3, 얘는 B4, 얘는 B5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됐니?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가 나와 있죠? 일반항이라고 나와 있죠. 일반항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이 항을 일반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항들을 하나의 값으로 예측할 수 있게 식으로 일반화시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항이 2고 두 번째 항이 4고 세 번째 항이 6이니까 이거 무슨 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짝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짝수는 2의 배수죠. 맞지? 근데 첫 번째일 때 2, 두 번째일 때 4,
세 번째 때 6, 네 번째 때 8, 다섯 번째 10. 그러면 얘가 이렇게 계속 나열되고 있을 때 n번째는 도대체 얼마냐? 1이면 2, 2면 4, 3이면 6이니까 요 n에다가 2배 한 거죠. 맞니?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걸 바로 우리가 일반 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니? 이 n에다가 숫자를 1, 2, 3, 4, 5, 6, 7, 8, 9, 10 집어넣었더니 그 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게 식으로 쓴 이놈을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항은 그냥 나열만 하는 거야. 뭔지 모르게. 그냥 무턱대고 숫자 계속 쓰다 보면 됩니다. 그게 항이야. 그럼 그게 항이기 때문에 뭐야? 너는 첫 번째구나, 너는 세 번째구나, 너는 네 번째구나 이런 거를 눈으로 알 수 있는 거고 그 숫자의 규칙을 뭐했다? 식으로 나타냈다라는 거. 그걸 일반 항이라고 한다고. 모든 항들은 이 규칙을 따라가세요라고 하는 거겠지. 됐니? 항상 기본에 충실하시라는 거야.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이야. 알겠지? 자, 근데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 지금부터 후다다다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첫 번째는 1이 하나, 두 번째는 1이 2개, 세 번째는 1이 3개, 네 번째는 1이 4개였겠죠. 자, 여러분, 요 숫자 보니까 얼마씩 커져가고 있죠? 3씩 커져가고 있죠. 그럼 요거는 당연히 얼마? 6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치? 자, 요거 보세요. 여기다가 8을 곱했네요. 근데 이거는 8을 곱한 게 아니잖아. 그치? 오, 큰일 날 뻔했죠. 그쵸? 그러면 그런 내용은 아닐 거고. 자, 요거는 2의 0제곱이죠. 얘는 2의 세제곱이죠. 얘는 2의 몇 제곱이죠? 64가 몇 제곱이야? 그렇지, 6제곱이죠. 근데 이거 125잖아. 안 되잖아. 이거 뭐야? 봤더니 이게 이거지.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4의 세제곱, 5의 세제곱. 그치? 그럼 이건 3의 세제곱이겠구나 해서 27. 규칙 찾기 놀이지? 그런데 고등학교 때 실제 문제들은 이런 규칙 찾기가 안 나와. 알겠니?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자, 다음 요거는 2, 4, 8, 32 뭐하고 있어? 2씩 곱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 얼마? 16. 그 다음에 30. 눈에 보이죠? 쉽지? 자,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당연히 2, 3, 4 보니까 당연히 6분의 1고 됐죠? 자,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자, 여기 일반항이 다음과 같을 때 첫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구해보세요 그랬죠. 자, 여기 A에는 n-1이다. n에다가 1부터 3까지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0, 두 번째 항은 1, 세 번째 항은 2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n번째 항은 3의 n제곱이죠. 여기 지수에다가 1, 2, 3을 대입하는 거죠. A1은 3, A2는 9, A3은 27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됐어요. 자,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자, 요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그 옆 페이지가 중요한 거죠. 자, 여기 그냥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일반항을 추측하라는 거죠. 자, 추측해 봅시다. 이건 중요해요. 추측하는 거는. 자, 첫 번째 항 밑에다 쓰세요. A1. 여기는 두 번째 항, 얘는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땡땡땡 갔을 때 n번째 항이 어떤 꼴인지 알 수 있죠. 그렇죠? 1이면 1, 2면 2, 3이면 3이니까 여기는 얼마?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자, 얘도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그럼 n번째 항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항이니까 어떻게 돼요? 요게 1이니까 1 곱하기 2. 요게 2니까 2 곱하기 3. 요게 3이니까 3 곱하기 4. 뭐 하고 있죠? 연속한 수를 곱하고 있는 거지. 맞니? 그래서 얘가 n이니까 어떻게 돼요? n 바로 n 더하기 1. 이렇게 연속한 수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요거는 중요합니다. 나중에 많이 나와요. 알겠죠? 이 숫자의 배열은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됐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 뭐 1항부터 3항까지 숫자 써보세요라는 건 별로 안 중요해. 됐니? 형태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항상 수학이라는 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가볼까요? 자, 이거 어떻게 되어 있죠? 첫 번째 항이 10, 두 번째 항이 100, 세 번째 항은 1000이죠. 자, 10의 거듭제곱을 말하는 거지, 그치? n번째 항이 뭐가 돼요? 10의 n제곱.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은 1, 세 번째 항 마이너스 1, 네 번째 항 1. 어떻게 됐죠? 마뿌 계속 바뀌고 있지. 이렇게 바뀌는 건 유일하게 딱 하나입니다. an이 어떤 경우죠? 마이너스 1의 n제곱인 경우지. 그치? 지수가 홀수면 마이너스 1, 짝수면 1. 맞니? 그래서 이런 표현법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단순하게 여러분 초등학생처럼 나오는 건 없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얘도 봐보자. 1, 3, 5, 7, 9죠. 나머지 일은 다 똑같지. 첫 번째 항이면 1, 두 번째 항이면 3, 세 번째 항이면 5죠. 전부 다 어떤 수죠? 홀수지. 홀수인데 그 홀수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분자는 1인데 분모가 2의 배수에서 1을 더하면 안 되고 빼야 되겠죠. 그렇지?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3. 그렇지? 이런 식의 표현이 중요하다. 자, 일단은 우리가 수열이 어떤 놈이고요. 항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일반항은 어떻게 쓰는 건지는 알았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등차 수열. 아주 중요하죠. 자, 미친 듯이 중요한 등차 수열 갑니다. 자, 등차 수열하고 등차 수열 합 요걸 첫 번째 시간에 최대한 나가고요. 뒤에 유형을 푼 다음에 오늘은 등비 수열의 합까지 나갈 거예요. 알겠죠? 한꺼번에 다 나가면 원래는 이게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단원이야. 근데 이 교재가 지금 찢어놔서 조금 그래요. 그래요. 자, 갑니다. 설명 잘 들으세요. 수열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숫자의 배열인데 그 숫자의 배열이 특징을 갖기 시작해요. 그 특징을 갖는 첫 번째가 뭐냐? 등차 수열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등차라는 게 뭔지가 중요한 거야. 수열은 숫자의 배열이죠. 그러면 등차는 뭐냐? 차이가 같다라는 거야. 차이가 같다. 차이가 같은 수열이다라는 거야. 차이가 같다. 그러면 우리는 그 차이를 뭐라 그러냐? 그 차이를 바로 공차라 그래요. 공차. 공차는 뭐냐? 차이가 공통으로 같다라는 거야. 공통으로 같은 차이. 너랑 나랑 빼도 차이가 똑같아. 누구랑 빼도 차이가 다 똑같은 거야. 그걸 우리는 공차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첫째 항이 A고요. 자, 그 공차를 뭐라 그러냐? D라 그래. 이게 뭐 디스턴스 약자겠지, D. 그 다음에 자, 일반항은 AN이죠. 그럼 이 AN의 공식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를 보도록 합니다. 잘 보세요. 자, 수열은 여러분 원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수열은 왜? 수많은 숫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됐니? 집합이야. 근데 이 집합이 무한 집합을 따르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A1, A2, A3 이렇게 해서 쭉 진행돼서 AN-1, AN 이렇게 있었겠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n번째. 근데 그 앞에는 당연히 뭐겠어요? n-1번째가 되겠지, 그치? 너무 어색하지 마. 이 밑에 있는 거는 너 몇 번째야? 라는 걸 말해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차이라 그랬잖아요. 얘랑 차이가 얼마다? 공차 D가 된다는 거야. 차이가 D. 자, 그래서 A1에다가 D를 더하면 A2가 되고 A2에다가 D를 더하면 A3가 되고 AN-1에다가 D를 더하면 AN이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잖아. 공차라는 건 차이기 때문에 첫 번째 A2에서 A1을 빼도 D, A3에서 A2를 빼도 D, 맞지? 여기서 여기 빼도 D, 여기서 여기 빼도 D, 맞니? 자, 쭈루루루룩 해서 AN에서 AN-1을 빼도 D, 맞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들을 전부 다 뭐 해버리자? 더해버리자. 더하면 누가 사라지죠? 뿌마, 뿌마, 뿌마. 됐니? 그러면 얘가 남고요, 얘가 남고, 얘가 남아요. 그럼 얘는 총 몇 개일까? 첫 번째부터 n-1번째까지죠, 그쵸? 따라서 얘는 n-1개가 돼요. 그거를 d가 더하는 거야, 맞니? d를 요만큼만 더하는 거야. 따라서 an 빼기 a1은 n-1d. 고로 an은 a1 더하기 n-1d라는 공식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선생님 저는 귀찮아요 저런 거. 자, 이런 거 귀찮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자, 나는 이 AN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 첫 번째 항에서 D를 몇 번 더하면 되냐 이 말이야. 맞니? D를 몇 번 더하면 얘가 되는 거야. A1에다가 D를 한 번 더하면 A2가 돼요. A1에다가 D를 두 번 더하면 A3가 돼. 맞니?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 A2는 A1에다가 D를 한 번, A3는 A1에다가 D를 두 번. 맞나요? 2니까 한 번, 3이니까 두 번. 맞니? 그러면 뭐 바보도 아니고 n번째는 그럼 뭐가 돼? 첫 번째 항에다가 얘를 몇 번 더하면 되죠? n-1번. 맞니? 이렇게 외워도 되는 거예요. 외울 수 있는 방법은 많아. 지우야, 그만 잠을 퍼자. 알겠지? 그러다 옆면에 든다. 알겠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를 이제 알아버린 거죠? 이 일반항 공식을 알아버린 거지. 이거 외워야 됩니다. 암기야. 자, 외워야 돼. 첫째 항 더하기 D를 몇 번 더한다? n-1번. 됐니? A 더하기 n-1d. 자, 숙제를 하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고요. 숙제를 안 하시면 못 외워. 알겠니? 왜? 뒤에 숙제를 하면 계속 이 짓거리만 하거든요. 이 짓거리만. 자, 그래서 공식 볼까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죠. 그러면 AN은 1 더하기 n-1 D 2를 곱했겠지. 전개하니까 2n 빼기 2죠.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하고 이쪽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증명해 준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증명을 갑니다. 자, 무슨 증명이냐? 방금 여러분이 AN은 뭐였죠? A 더하기 n-1 D가 된 거죠. 자, 그럼 이걸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더하기 dn 빼기 d죠. 그러면 dn 더하기 a 빼기 d죠. 중요한 사실이 나왔지. an이라는 일반항이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n에 관한 몇 차식이죠? 1차식이지. 1차식. 1차식이 돼버리면서 요 n 앞에 곱해져 있는 d, 얘가 바로 뭐가 돼버리는 거죠? 공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예제를 들어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아주 쉬워요. 자, 보세요. 첫째 항은 2예요. 자, 공차가 3이에요. 됐니? 그러면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3이죠. A 더하기 n-1d. 됐니? 그럼 3n 빼기 1이죠. 그쵸? 자, 이거 몇 차식이죠? 1차식이지. 맞니? 1차식인데 요 n 앞의 개수 3이 바로 뭐죠? 공차랑 일치하죠. 맞니? 이게 공차가 되는 거예요. 외워야 됩니다. 자,
일반항은 뭐다? 1차식이다라는 걸 외워야 돼. 됐니? 일반항은 1차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차식의 항의 1차항의 개수가 공차가 되는 거야. 지우야. 그만 자. 뒤로 나가. 자. 그러면 요걸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하니까 적도록 하세요. 자, 마냥 외우지 말고 자, 형태가 이런 거였다라는 걸 적어보면 아, 공식이 눈에 들어오죠. 근데 요게 엄청 중요하다. 이건 응용 심화 문제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알겠죠? 등차 수열은 1차식이다. 1차 항의 개수는 공차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가급적이면 오늘 끝내려고 노력을 할 거야. 내가 알겠니? 끝내려고. 그러면 다음 주 다음 주 목요일 수업이 3번 남았거든. 하루에 하나씩 바뀌겠다. 오늘 분기 수열 끝내버리고요. 다음 시간에 수열의 합 또 나가고 알겠죠? 그래? 나갈까? 나가지 말고 좀 정리 좀 할까? 목요일은? 단원 정리 할까? 아니 나갈까? 자, 요거 이제 지워도 되겠죠? 자, 지우고 외워야 됩니다. 자, 등차 등비를 같이 나가는 이유는 뭐 특별히 어렵지 않아서 그래. 자, 여기 등차 중앙이 있죠, 그쵸, 여러분? 자, 등차 중앙 잘 보세요. 등차 중앙은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이에요. 가운데 항.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을 보고 싶다는 거야. 자, 그럼 무슨 말이냐?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뤘다. 잘 보세요. 그럼 A하고 B하고 C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등차 수열의 뜻이 뭐예요? 이런 거죠. 앞에 항이 다음 항이 되려면 D를 더한다. 앞에 항이 다음 항이 되려면 D를 더한다. 맞니? 그럼 결과적으로 B에서 A를 빼던 C에서 B를 빼던 결국에 그거는 공차로 같아지게 되죠. 맞니? 그래서 요 둘이만 가지고 뭐 해보자? 관계식을 만들어보자. B를 이항하고 A를 이항하니까 2B는 뭐가 돼요? A 더하기 C. 따라서 B가 뭐가 됩니까? 2분의 A 더하기 C.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거지? 이거 뭐냐? 평균 구하는 공식이지. 맞니? 평균. 그냥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 항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 항이 나온다. 너무 쉬운 거죠? 틀린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자,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몇 개 풀고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도록 하죠. 시간은 한 3분이면 되니까. 자, 봅시다. 얘는 얼마씩 더해져 가고 있죠? 1씩 더해져 가고 있죠? 1씩 더해져 가니까 공차는 1. 얘는 얼마씩 더해져 가고 있죠? 마이너스 2씩 더해져 가고 있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야, 공차가. 자,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뭐 숫자니까 눈에 다 보여요. 자, 얘가 얼마죠? 자, 바보도 하겠다. 13, 579지, 맞니? 자, 얘는 얼마씩 빠지고 있어요? 3씩 빠지고 있죠. 마이너스 30 빠지니까 1이 되겠지, 그치? 자, 얘네들은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서 여기 가는데 얼마를 더하고 있어요? 2분의 1 더하고 있죠,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을 더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1이 되겠지, 그치?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되고 있죠? 3분의 1을 빼고 있죠, 그쵸? 맞지? 여기도 동일하게 3분의 1을 빼야 되는데 3분의 1을 뺀 게 맞냐? 뺀 게 맞지?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죠? 3분의 5. 그렇지?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우리는 이거를 해야지. 자, 내가 2개 하고 여러분들이 2개 하면 돼. 자, 봅니다. 한번 식은 써보라는 거야. 자, 첫째 항이 2다. 적으세요. A1이 2. 왠지? 공차가 3이다. D는 3. 문자로 자꾸 바꿔 써보세요. 자, 그러면 일반항은 어떻게 합니까?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D. 자꾸 공식에 맞춰서 써보세요. 이것도 못 풀면 진짜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자 얼마씩 더해져가고 있죠? 4씩 더해져가고 있죠? 이게 뭐라고요? 공차라고. 아니, 그 다음 얘가 첫 번째 항이라고요. 따라서 일반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4다. 따라서 마이너스 4n 빼기 7 이렇게 되겠죠. 아니? 여러분들이 이 2개를 풀어보는 거야. 자, 풀어보는 건데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이 2개 보도록 하죠. 자,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 그랬으니까 자, 가운데 값은 그냥 어떻게 풀면 되죠? 둘이 더해서 2로 나눠버리면 된다고요. 둘이 더해서 2로 나눠버리면 된다. 따라서 12 이렇게 나오겠지. 등차지만 바보도 해 평균, 그지? 자, 요것도 한번 간만에 가볼까요? 자, 요거 자 가운데 항은 자 로그 x는 로그 3과 로그 243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자 2분의 얘는 뭐가 되죠? 로그 얼마가 됩니까? 얘가 지금 얼마죠? 2의 몇 제곱이야? 5제곱이죠. 그치? 그러면은 요거를 더했다는 거는 진수는 서로 뭐 하는 거죠? 곱하는 거죠. 곱하는 거. 따라서 2분의 6 로그 3이 되겠죠. 따라서 3 로그 3이 됩니다. 뭐가? 로그 x가 되니? 로그 x가 3 로그 3이야. 자, 그러니까 요 3을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 올려줘야 되겠지, 맞니? 따라서 로그 3의 세제곱과 같다. 그래서 x는 3의 세제곱. 답은 얼마? 27. 됐니? 자, 로그가 나오긴 나와. 근데 어려운 로그가 아니지, 그치? 단순 계산이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아까 위에 2개랑 요거 지금 풀어보세요. 빨리 풀어봐. 계산만 해보라는 거지, 이거를 뭐, 그치? 어려운 거 아니야. 계산만 해봐. 오늘 다 나가야 되는 게 등비수열의 합가지가 시험 범위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선생님이 오늘 다 나가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가서 숙제만 주구장창 하시면 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꼭 해서 오세요. 알겠죠? 아마 이걸 어려워서 못하는 친구는 별로 없을 거야. 자, 위에 공식 보고 그냥 풀면 되지. a 더하기 n-1d만 쓰면 되는데 그걸 못하면은 나가리 됐어. 여기도 꼭 오세요. 2개. 쉽지? 그냥 한 번만 수업 시간에 써보면 돼. 오늘 할 수 있는 거. 채점해서 말해놔. 자, 여러분 여기는 공식에 맞춰서 안 풀면 다 틀립니다. 알겠죠? 오케이? 공식 적용을 안 하면은 풀리는 문제가 없어요. 알겠죠? 반드시 공식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근데 공식이 외울 게 딱 두 개예요. 일반항과 합. 등차중항도 솔직히 몰라도 풀 수 있어요. 맞니? 등차중항 공식은 몰라도 풀 수 있어. 등차수의 뜻만. 자, 이제 등차수의 합 갑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합 공식 보는데, 자, 이것도 증명을 한번 해주도록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등차수의 합을 보기 전에 수열의 합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합이라는 게 뭐죠? 영어로 썸이죠, 그렇죠? 썸. 그래서 그 썸의 약자 s를 씁니다. 그래서 SN이라고 적어져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쭈루루루 더했어요 라는 말이야. 됐니? SN이 뭐라고요? S가 들어가면 썸이야. 합. 됐니? 요 n이 뭐다? n번째 항까지의 합이다 라는 거야. 근데 어디서부터? 항상 첫 번째부터 그 n번째까지의 합을 물어보는 거야. 차례대로 나열해서. 되셨죠? 자, 어려운 거 아니죠? S가 썸이라는 것만 알면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 S3이다. 그럼 뭐가 돼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맞니? S1이다. 이건 뭐겠어요? A1이겠죠. 첫 번째 항까지. 됐나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됐냐?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되냐? 자, 이 등차 수열의 합은 지금부터 증명을 할 테니까 잘 보세요. 누구를 이용할 거냐? 이 수열의 합을 조금 이용할 거예요. 자, SN은 자, 등차 수열은 어떻게 되죠? 첫 번째 항이 A죠, 그렇죠? 두 번째 항은 A 더하기 D죠. 맞니? 세 번째 항은 A 더하기 2D죠. D씩 더해져 가고 있지? 자, 얘가 첫 번째 항이야. 얘가 두 번째 항이야. 얘가 세 번째 항이야. 맞니? 자, 그래서 어디까지 더할 거다? n번째 항까지 더할 거다라는 거야. 그 n번째 항을 선생님이 마지막 항이니까 그걸 last라고 할게요. last. 마지막 항, last. 됐니? 근데 우리는 이 일반항 공식 n번째 항이라는 이 값을 공식으로 아까 외우긴 했어. 뭐라고? a 더하기 n-1d. 맞니? 이제 여기다 내가 a1이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이게 첫 번째라는 걸 알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을 반대로 쓸 거예요. 반대로 쓰는데 쓰기 전에 요 마지막에 더한 몇 번째가 n-1번째 값. 요거보다 바로 앞에 있는 이 값은 어떻게 쓸 거냐? A에서 쭉 D를 더하면 되는데 거꾸로 이 L에서 뭐 해도 돼요? D를 빼도 되죠. 됐나요? D 더하면 얘가 나오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한다? 반대로 적어줄 거예요. L을 먼저 쓰고요. 반대로 적어도 되잖아. 아니?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죠? L-D가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L-2D가 되겠죠? 쭉쭉쭉. 됐니? 맨 앞에 있는 거 맨 뒤로. 됐니? 그 다음 거 이쪽으로. 됐죠? 자, 순서를 바꿨지? 자, 얘랑 얘는 지금 어떻게 됐다? 역순한 거야, 역순. 됐지? 역순.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을 뭐 해버리면 되냐? 얘네들을 더해버리면 되겠죠. 자, 더해버리니까 ESN은 A하고 L을 더한 거죠. 여기도 어떻게 되죠? D가 사라져서 A 더하기 L이 되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D가 사라지고 얘도 D가 사라져서 전부 다 A 더하기 L이 됩니다. 자, 그럼 요 A 더하기 총 몇 개인가 보자. 1항부터 n항까지 나열했는데 그거를 더한 거잖아. 맞니?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가 있는 거야? 1항부터 n항까지잖아. n개잖아요. 맞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총 n개잖아요. n개. 자, 그래서 ESN은 뭐가 되죠? n 괄호 a 더하기 l. 그래서 SN은 2분의 n 괄호 a 더하기 l이라는 공식이 첫 번째 등장을 해요. 그러면 요 l이라는 게 뭐였죠? 마지막 n번째 항이었잖아요. 그렇죠? n번째 항이니까 요 자리에다 누구를 대입해요? a 더하기 n-1d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공식은 뭐가 들어간다? 2분의 n 요거 a 더하기 a니까 2a 플러스 n-1d 이렇게 해서 공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게 별표를 하고 요 l이 마지막 항이라는 거야. 뭐라고? 마지막 항. 됐니? 라스트 항이고 n번째니까 얘를 대입하면 이 공식이 나오는 거야. 적어두도록 하세요. 여기다 적어두면 돼요. 요 L에다가 대입한 거. 됐니? 적어두시면 됩니다. 자, 잠깐 쉬도록 하세요. 쉬었다 해. 쉬세요. 자, 여러분 저기다 적어놓으셨죠? 이거 적어놔야 돼. 그래서 공식 여기가 편히 알겠지? 첫 번째 항에다가 마지막 항 더해서 개수 곱하고 2로 나누면 합이 나옵니다. 근데 요 L이 뭐라 그랬죠? 마지막 항이야. 마지막 항이 누구다? 요거 n번째 항 a 더하기 n-1d. 그러니까 어떻게 돼? a에다가 a 더하기 n-1d 더하니까 a는 2a n-1d 됐니? 둘 다 많이 쓰입니다. 둘 다. 그러면 여러분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 근데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든 일반항을 구하든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이게 필요하죠. 첫 번째 항 필요하고요. 공차도 필요하고요. 바로 누가 필요하죠? 요 n. n이 뭐죠? n이 항의 개수지. 항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항의 개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수열이라는 건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야, 너 첫째 항이 뭐야? 너 얼마씩 더했어? 너 몇 번째야? 너 몇 개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개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 틀릴 수가 없어요. 공식에다 대입만 하면 되니까. 공식은 두 개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요 L이 뭐라고요? 마지막 항, n번째죠. 왜? n번째까지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n번째가 마지막 항이에요. 그래서 a 더하기 n-1d 요거를 외우고 그 다음에 2분의 n개 바로 a 더하기 마지막 항 첫 번째 더하기 마지막 외워야 됩니다. 외우지 않으면 절대 안 풀립니다. 자, 수열에서는 거의 근해 공식과 같은 놈이야. 알겠니? 못 외우면 못 풀어. 못 외우면. 수열이라는 이 단원에서 반드시 외워야 될 공식입니다. 외워야 할 공식. 자, 여기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이 나왔어요. 근데 어디까지?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이걸 뭐라고 쓸 수 있죠? S5라고 쓸 수 있죠. 두 번째 항부터 더하면 안 돼, 알겠지? 무조건 하고 첫 번째 항부터 더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S를 쓸 수 있어. 두 번째 항부터는 안 돼. 세 번째는 안 돼. 그래서 S5는 2분의 공식 대입하세요. 5개. 됐니? 그 다음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됐니? 그래서 뭐 계산해주면 2분 5 곱하기 14 약분하니까 7 그래서 35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 첫 번째 공식이 편한 이유는 뭐냐? 공차가 없어요. 됐니? 공차가 없어도 합은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근데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죠? 공차가 있어야 돼요.
자, 공식 대비해 볼까요? 첫째 항이 1이죠. 2분의 n 5개죠. 그 다음에 2a 더하기 n-1d 됐니? 5 빼기 1d n 빼기 1d 됐니? 그래서 계산해주면 2분의 5가로 2 더하기 4, 3, 12 2분의 5 곱하기 14 약분하면 7 그래서 35 됐니?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는 바로 연습을 해봐야 돼요. 별개라서 밑에 있는 거는. 자, 쉬운 거지만 우리가 직접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식 적용만 하는 거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첫 번째. 그냥 선생님 이걸 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얼마씩 더하고 있죠? 4씩 더하고 있는 게 보이지? 맞니? 이 4가 뭐예요? D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요 5가 마이너스 5가 A가 되는 거죠. 자, 15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그랬죠? 15항까지니까 뭐라고 써야 돼? S15 됐니? 그러면 자 2분의 n이 15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2a니까 마이너스 10 그지? 2a니까 마이너스 10 더하기 n-1 d 이렇게 되죠. 그렇죠? 2분의 n 괄호 2a 더하기 n-1d 따라서 2분의 15 마이너스 10 더하기 14 곱하기 4니까 56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5 곱하기 46이 됩니다. 따라서 15 곱하기 23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얼마? 345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다음에 자, 또 이번에는 뭘까 볼까? 아, 여러분 그냥 이거 두 개만 풀어보세요. 자, 이거 두 개. 자, 두 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만 하세요. 공식 보고 두 개만 풀어보세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야? 두 개만. 공식만 적용하면 뒤에 푸는 거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공식만 적용할 줄 알면. 아, 확보하는 공식이 저거구나. 한번 풀어보고 머릿속에다가 저장만 하면 됩니다. 집에 가서 숙달만 시키면 돼. 자, 다 됐지? 아직 못 풀었나? 두 개만 하라 그랬는데. 공식이 다 했어? 맞아, 하고 있어? 공식에 대입만 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딱 그것만 해봐. 왜니?
N이 15잖아. 여기 아니지. N이 15잖아. 계산을 해야지. 15번 이상까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야. N이 15잖아. 15. 15로 내가 어떻게 봐? 아니, 요건 보고 똑같이 15번째인데. 그치? 자, 이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옆으로 가보죠. 밑으로. 자,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과 합공식을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서 쓸 줄 알면 됩니다. 그럼 최소한 기본 문제는 다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첫째 항과 공차 D 얼마씩 더 있는지, 그 다음 너 개수 몇 개인지 이것만 명확하게 찾으면 된다고. 근데 그걸 찾는 게 귀찮은 거야. 왜? 연산이 많거든. 사칙 연산이 많거든. 연립방정식 빼야 되고 막 식도 변형해야 되고 맞니?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항 구해보세요. 자, 그럼 일반항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공식이 뭐야? A 더하기 n-1d야. 그럼 첫째 항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첫째 항은 나왔어요. 첫 번째 항. 맞니? 그 다음 얼마씩 더해져 가고 있냐라고 봤더니 60 빠지고 있어요. 그런가요? 항이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40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6이다. 마이너스 6n 더하기 46이다. 끝났죠? 그러면 몇 번째 항이 마이너스 14냐 이거잖아. 맞니? K 집어넣으면 되죠. 몇 번째 항이 마이너스 14예요? 이게 몇 번째 항이 찾고 싶은 거잖아. 그렇죠? 뭐가 어려워 이게? 마이너스 6K는 마이너스 60. 따라서 K는 10번째 항이다. 이게 10번째 항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다?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물어봤죠. 공차를 쓸 필요가 없지, 공식에서.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아버렸잖아. 총 몇 개인지도 알아버렸잖아. 10개. 맞니? 따라서 10개 항은 2분의 10개 괄호. 첫째 항, 마지막 항. 됐니? 첫째 항과 마지막 항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분의 10 곱하기 26. 얼마? 130.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 문제야. 근데 이 기본 문제를 잘 풀 줄 알면 뒤에 응용 문제 다 할 수 있어요. 이 수열 자체가. 이해됐니?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러니까 공식이 중요하다는 말이야. 여러분과 선생님은 수열에서 딱 하나만 차이가 납니다. 지금 여러분 공식 어느 정도 이제 머릿속에 있긴 있어. 근데 그걸 얼마나 많이 적용을 해봤냐 안 해봤냐 차이야. 이 머리 굴리는 거 거의 비슷해. 이 수열 자체가. 알겠니? 자, 얘도 마찬가지죠. 자, 첫 번째 항이 3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마지막 항이 몇 번째인지 모르지, 그치? 이것만 알면 풀 수 있잖아, 맞냐? 몇 번째인지. 봤더니 얼마씩 더해져 가고 있어? 5씩 더해져 가고 있어. 5씩 더해져 가고 있으니까 일반 항이 어떻게 돼요?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5죠. 5n 빼기 2야. 그러면 이 5n 빼기 2가 38이 되면 n은 구할 수 있죠. 얼마? 8번째 항. 맞니? 이게 8번째 항이에요. 8번째 항이니까 합을 구할 수 있죠. 8번째 항까지 합. 2분의 얼마? 8번째. 바로 3 더하기 38. 맞나요? 그래서 2분의 8 곱하기 42죠. 약분하니까 164. 됐어요? 자, 그럼 지금 이 문제 하나 풀어보세요. 932번. 932번 하나 풀어보세요. 그럼 이 문제를 풀면 뭐를 할 수 있어? 일반항도 쓰고 합도 쓰고, 그지? 너 몇 번째인지까지 찾을 수 있는 거죠. 여기를 하면 이제 뒤에 문제는 그냥 따라갑니다. 자, 빨리 해보세요. 충분히 여러분들 머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지우고 놔둘 테니까 보고 해보세요.
132번 다 풀어봤지? 풀고 있냐? 봤지? 빨리 해봐. 지금 뭐 못하면은 학력평가에서 한 문제는 틀려. 응? n-1이 17 더하기 공식 그대로 집어넣으라고 n-1을 너무 붙이는 것 같아. 여기가 집어넣어야지. 안 보이면 찾아서 가야지. 아니야, 4 아니네. 아, 이게 일반항이잖아. 이게 이 마이너스 17에 대해서 몇 번째인지 찾을 거 아니야. 아니, 얘가 일반항이잖아. 1르면 얘 나오고 2르면 얘 나오잖아. 얼마를 해야 얘가 나오는지 알아야지 몇 번째인지 찾을 거 아니야. 이게 0이 되는 거는 뭔 상관이야. 이게 일반항이 0이 되는 게 뭔 상관이야. 이게 일반항이 0 되는 게 어딨어. 얘가 마이너스 17이라고 얘가 일반항이 이 12번째 항이라고 쓰면 되잖아. 12번째 항 A12 이렇게 쓰면 되잖아. 여러분. 아 얘가 A12잖아. A1 항이 계속 찾았잖아. 합공식 쓰면 되잖아. 몇 개요? 몇 개? 12개 써. 거기다가 공식에다가. 공부해. 알았지? 망한다. 자, 수열처럼 쉬운 게 없어요. 자, 여기 봐. 수열은 그냥 이거야. 숙제했냐 안 했냐? 풀어봤냐 안 풀어봤냐? 이 차이 알겠니? 삼각함수는 다른 거 다 집어치고 선생님이 이것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부채꼴, 공식 알고 각변환만 할 줄 알면 된다 그랬지. 각변환만 하고 나면은 2단원을 어찌됐든 버텨. 마지막 3단원은 넓이 공식 외워서 푼 놈이 푸는 거야. 됐어? 3단원은 이 수열은 공식 외워서 몇 개 풀어봤어 안 풀어봤어 이거야. 알겠니? 안 하면은 이제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죠? 수열은 숙제 안 하고 수업 열심히 안 들으면 이렇게 쉬운 건 안 돼. 이건 대수할 때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원이야. 수열 단원. 알겠니? 지수로 오고 삼각함수보다 얘가 훨씬 쉽거든. 받아들이기가. 자, 다음 갑니다. 별표. 자, 이 내용은 어느 수열이든 다 적용이 되는 거야. 자, 모든 수열에서 다 적용됩니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아니냐? 그건 당연한 거야. 등차, 등비는 당연한 거고 어떤 수열이든 다 적용이 된다. 자, 왜 적용이 되는지 볼까요? 자, A1이 S1이다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가 SN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다라고 했었죠. 이 SN의 뜻을 알고 있으면은 쉽지. 첫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거다?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다. 그러면 S1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S1은 A1이 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 n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야. 자, 내가 누구를 찾고 싶다? 이 n번째 항을 찾고 싶어. 그러면 누가 다 사라져 버려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싹 사라져 버려야 되겠죠. 이게 누구니? Sn-1이지. 그러니 1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하니까 Sn-1이에요. 따라서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나온다. 바로 나오죠, 그렇죠? 자, 이게 헷갈리면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어떻게 한다? Sn은 A1 더하기 쭉 가서 AN 빼기 1 더하기 AN 이렇게 적어두면 좀 더 이해가 편할 수도 있어요. A1부터 어디까지? AN-1까지 합이죠. 그지? 그래서 뭐 해버려? 빼버려. 빼버리니까 Sn 빼기 Sn-1은 AN이 되는 거죠. 됐니? 자, 근데 여기 이런 말이 하나 있죠. 이거는 두 번째 항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거. 됐니? 자, 근데 이거를 예제로 생각하면 더 쉬워요. 무슨 말이냐? S3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예요. S2는 뭐예요? A1 더하기 A2야. 맞니? 그럼 내가 그냥 얘네들을 빼버리면 세 번째 항까지 합에서 두 번째 항까지 합을 빼버리면 샥샥샥샥 돼서 세 번째 항이 남죠. 말로 해봐, 말로. 말로 하면 더 쉽잖아. Sn은 뭐야? n번째까지 더하세요. Sn-1은 n-1번째까지 더하세요. 그럼 여기서 이걸 빼면 얘가 남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말로 해봐, 말로. 엄청 중요한 공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Sn이 n제곱 더하기 n이라는 거죠. 잘 봅시다. Sn이 n제곱 더하기 n일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잘 보도록 하죠. Sn-1이 뭐죠? n-1제곱 더하기 n-1이겠죠. 요 n에다가 n-1을 대입한 거야. 그러면 얘는 뭡니까? n제곱 마이너스 n이 되는 거죠. 자, 빼버릴게요. 자, 빼버리면 여기 세곱 빼면 뭐가 남는다고요? an. 그럼 요건 2n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요건 n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2부터. 그럼 A1은 도대체 누구냐? A1은 S1이죠. 1, 1 하니까 2가 나오지. 근데 희한하게도 이 n번째 항이라는 것도 2n이야.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죠. 이 공식이 두 번째 항부터 적용되는 건데 실제로 해보니까 1항부터 적용해도 상관없죠. 1 대입해도 2가 나오니까. 아니? 자,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된 경우를 볼게요. 자, 이렇게 된 경우를 보면 n-1제곱 더하기 n-1 더하기 1이겠죠. 정리하면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 돼요. 자, 동일하게 뺍니다. 자, 빼버리면 an이 되죠. 빼니까 얼마가 돼요? 2n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자, 요거는 n이 2항부터 시작인데 실제로 A1은 누구냐? S1이니까 2를 대입하면 3이 나오죠, 그치? 자, 일반항을 내가 구하긴 구했어. 구했는데 여기다 1 대입하면 3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명확하게 1일 때는 첫 번째 항은 3이고요. 두 번째 항부터만 일반항을 따라가는 거예요. 맞니? 그러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별표하세요. 합의 값이 2차 항으로 2차식으로 나와 있을 때 요 상수항이 0이면 어디서부터?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상수항이 0이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맞죠? 왜 등차 수열을 이루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식이거든. 맞니?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식이거든요. 1차식이 됐으니까 등차 수열 따라가는 거 맞아요. 근데 상수항이 0이면 첫 번째 항부터 가능했지만 상수항이 0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두 번째 항부터 됐죠. 왜 첫 번째 항부터 안 됐어요? 1을 대입하니까 진짜 A1하고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나 더 중요한 거. 등차수열의 합. 자, 여러분 등차수열의 합을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다 하자. 중요하니까. 자, SN을 보시면요. 2분의 N 바로 2A 더하기 N-1D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를 잘 정리를 하면요. 정리를 하면은 요게 지금 한 번만 더 쓸게요. 자, 2분의 N 2A 더하기 DN 빼기 D가 돼요. 그럼 무슨 현상이 생기냐? 이런 현상이 생겨요. 2분의 요 놈이랑 정리하면 DN 제곱이 돼요. 플러스 2A 마이너스 D 2분의 2A 마이너스 DN이 돼요. 그래서 이 등차 수열 형태를 정리를 했을 때 상수항이 나와요, 안 나와요? 상수항이 안 나와요. 등차 수열을 전개하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전개하면 뭐가 나오지 않는다? 상수항이 안 나와요. 여러분, 등차 수열은 뭐죠?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뤄야지 등차 수열이라고 해. 그러니까 뭡니까? 합이 0이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거고요. 0이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자, 2분의 D. 바로 이게 뭡니까? 공차의 절반이죠. 그래서 우리는 외워야 됩니다. 뭘 외우느냐? 자, 여기다가 표시하세요.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2차식이죠, 이번에는. 이때 2차항의 계수, 얘가 바로 뭐다? 공차의 절반이다라는 걸 외워야 됩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식이죠. 그치? 1차식이고 계수가 공차였는 거 적으라고 그랬지, 그치? 외우면 좋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합은 2차식인데 2차항의 계수가 공차의 절반이에요. 이걸 외워두면 언제 써먹냐? 기본 문제 풀 때도 후다닥 풀고요. 그 다음에 응용 문제 풀 때도 남들 막 복잡하게 계산할 때 슉슉슉 풀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이 중요한 거야. 학생들은 이것만 외우고 자빠져 있죠. 이거 외우고 합공식만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근본은 이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거를 챙겨서 하는 놈들과 안 챙겨서 하는 놈의 차이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어떻게 빨리 푸는지, 자, 기본 원리와 빨리 푸는 방법 두 가지를 다 써볼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 잘 보세요. SN은 N제곱 더하기 3N이죠? 그때 뭘 물어봤죠? 첫 번째 항 물어봤죠? 첫 번째 항은 뭐랑 같아요? S1이랑 같아요. 왜? S1이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죠? 1 더하기 3에서 4가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10번째 항을 구하라고 그랬죠? 선생님, 10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나요?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어떻게? 10번째 항까지 합해서 9번째 항까지 합을 빼도 되는 거죠. 내가 일반항은 안 구해도. 그렇지? 말로 해. 10번째 항까지 합, 9번째 항까지 합 빼면 10번째 항이 나와. 그럼 얘는 뭐예요? 100 더하기 30 빼기 9 더하니까 9, 9, 81 더하기 27. 그럼 뭐가 되냐? 130 빼기 108. 그래서 22.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지. 편하게 구하면 되잖아. 자, 근데 일반항을 구하래요. 자, 일반항 어떻게 구하죠? 아까 했던 방법 그대로 써볼까요? 일반항은 SN이 뭐예요? N제곱 더하기 3N이에요.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푸냐? SN-를 이용해요.
n-1제곱 더하기 3가로 n-1. 자, 빼버립니다. 자, 빼버리는데 얘가 얼마인지를 좀 간단하게 써야 되겠죠? 써주면 n제곱 더하기 n 빼기 2가 됐어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빼버리겠습니다. 빼버리면 an 나오죠? n제곱 사라지죠? 빼버리면 얼마? 2n 빼기 2 됐니? 자, 근데 우리가 외우자고 한 게 하나 있었었죠? 뒤에 합의 상수한 값이 0이죠. 2차식이지? 합이 2차식이면 무조건 하고 얘는 무슨 수열이 될 수밖에 없다? 등차 수열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상수항이 제로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1항부터 시작한다. 맞니? 그리고 2차의 개수가 1이다라는 거야. 요 1은 바로 뭐다? 공차의 절반과 같다. 따라서 D는 얼마다? 2 이렇게 되는 거. 그런데 일반항을 실제로 구해보니까 뭐가 된 거죠? 1차식이 된 거죠. 1차식이 됐으니까 1차의 개수 얘가 바로 뭐예요? D 맞니? D가 2 여기서도 D가 2 빨리 나오죠. 이해됐니?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자, 2차식이라는 걸 봤지? 2차식이라는 걸 봤으니까 2차 개수가 1이어서 공차가 D인 걸 찾았어요. 그럼 일반항 바로 어떻게 쓴다? 1차식이야. 근데 개수가 얼마다? 무조건 공차야. 2n. 됐니? 끝났죠? 그럼 첫 번째 항이 4란 말이에요. 여기다 1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4가 나와야 돼요. 아, 이거 뺐는데 잘못했다. 플러스 2죠. 미안. 뺐으니까. 1 대입하면 4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2가 될 수밖에 없지. 맞니? 1을 대입하면 4가 나와야 되잖아. 이건 어떻게 쓴 거야? 아, 공차만 가지고 쓴 거야. 개념 가지고. 이런 것까지 자유자재로 하면 좋은데 처음부터 자유자재로 하는 게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뭐만 알고 있으면 돼? 일반항 공식, 수열의 합공식만 잘 적용해도 된다 이 말이지. 이런 건 아직 이번 학력평가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럼 밑에 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반드시 선생님하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요거 구분하는 거 하고 이제 뒤에 유형 가볼 거야. 유형 빨리 하고 등비수열 갑니다. 자, 요거 둘이 가는데요. 얘는 상수항이 얼마다? 0. 상수항이 0이니까 얘는 어디서부터 일반항이 가능해요? 첫 번째 항. 맞니? 그렇죠? 자, 얘는 상수항이 0이 아니죠. 0이 아니니까 어디서부터 가능해요? 두 번째 항부터 가능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일단 첫 번째.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자, 가장 기본적으로 빨리 푸는 방법이 뭐라고요? n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요. 자, 2차식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하고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 S1이랑 같죠? 1 빼기 2 해서 마이너스. 맞니? 그러면 등차 수열이니까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죠? 여기서 공차를 할 수 있죠. 2분의 D가 얼마다? 1이다. 맞니? n제곱의 개수는 무조건 2분의 D예요. 그래서 D 값이 얼마가 돼요? 2. 그러면 일반항은 그냥 공짜로 얻어버리는 거예요. 왜? 등차 수열이니까 2n이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나와야 되죠. 빼기 3. 그러면 무슨 짓거리를 안 해도 돼? 아까 했던 SN에서 누구를 빼? SN-1을 빼는 이 짓거리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편한 거예요. 됐니? 자, 그 다음 여기로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항이 누구랑 같아요? S1이랑 같죠? 2를 대입하니까 얼마가 돼요? 4가 되죠. 이거는 n이 2일 때, n이 2일 때는 적용이 안 돼. 맞니? 자,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수열이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이 100인데 근데 어디서부터? 두 번째 항부터 되는 거야. 됐니? 두 번째 항부터. 하지만 공차는 구할 수 있어요. 2분의 D는 얼마다? 2. 따라서 D는 4가 되죠. 그러면 일반항을 따로 적어야 돼. 4n. 맞니? 4n인데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두 번째 항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을 알아야 돼. 내가. 두 번째 항. 그 두 번째 항 찾으러 가는 거예요. S2는 2 대입하니까 얼마? 8 더하기 2 더하기 1은 11. S1이 얼마죠? S1이 4. 따라서 빼버립니다.
x가 7이야. 그럼 내가 무슨 말을 여기다 2를 대입했더니 뭐가 나온 거야? 7이 나와야 돼. 맞니? 따라서 이게 얼마다? 빼기.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이게 수열을 잘 푸는 학생들이 하는 짓이야. 알겠니? 이게. 안 그러면 뭐 해야 돼? 전부 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SL 빼기 SL-1은 AN이다. 다 대입해서 빼야 돼요. 알겠죠? 그런 번잡함을 줄여주는 거다. 됐지? 자, 집에 가서 꼭 영상 참고해서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겹치는 유형들은 안 할게요. 겹치는 유형들은 안 하고, 자, 여기 보도록 하죠. A5가 2라는 거죠. 그쵸? 자, 일반항 공식 적어보도록 하죠. A 더하기 N-1D. 됐니? 그럼 얘는 뭐가 되죠? A 더하기 4D가 되죠. 그쵸? 맞지? 그 다음에 A3 더하기 A8은 1이다. A 더하기 2D죠. A 더하기 7D죠. 요게 1이 되는 거죠. 맞나요? 따라서 2A 더하기 9D가 1이 된다. 따라서 얘네들을 뭐예요? 연립해주면 되겠죠. 2A 더하기 8D 얘네가 1이고 2A 더하기 9D 얘네가 1이 되는 거죠. 아, 소리 이건 2죠. 그래서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D는 1이다. D는 마이너스 1. 그럼 A는 얼마가 되죠? 5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됐지? 자, 그럼 이제 A하고 5를 찾았습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A가 5, D가 얼마? 마이너스 1. 따라서 마이너스 5에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4, 2, 소리. 아이, 참, 미안. 이거 2배죠, 그쵸? 2배니까 4. 그럼 빼버리면 얼마가 되죠? 3. 그럼 이건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3. 됐지? 자,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얼마죠? 27, 28이니까 A는 14. 됐지? 자, 그럼 여기다가 다시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항. 여기다 쓸 거냐? 일반항은 A 값 14. n-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마이너스 3n 더하기 얼마가 되죠? 3 하면은 17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물어보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46이 몇 번째냐라고 물어봤지, 그치? 그치? 이게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46이 돼야 되겠죠. 그치? 따라서 마이너스 3에는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63. 따라서 n은 20. 됐니? 아까 여러분들이 A 단계에서 풀어봤던 문제랑 유사하죠, 그쵸? 자, 쟤는 이 문제랑 겹칩니다. 알겠죠? 겹치기 때문에 안 한 거야. 겹친다. 저기서 하는 풀이가 여기서 하는 이 풀이랑 겹쳐요. 겹치는 건 뺐습니다, 선생님이. 쉬운 것들은. 자, 다음에. 자, 요거 시험 문제로 출제됐으니까 1편. 자, 5번째 항이 마이너스 17, 17번째 항이 7이라고 그랬죠? 항상 공식은 뭐다? 써놔야 돼. A 더하기 N-1D. 됐니? 그럼 여러분, 5번째 항이 뭐죠? A 더하기 4B죠. 이게 마이너스 17. 17번째 항은 A 더하기 16D죠. 이게 7이죠. 자, 빼버립시다. 자, 빼버리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2D는 마이너스 24. 됐죠? 따라서 D는 얼마다? 2. 자, D가 2니까 여기다 2 대입하면 8이 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5죠. 그렇죠? 그러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25 더하기 n-1 곱하기 2. 따라서 2n 빼기 27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게 뭐 해야 되죠?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은 뭐냐라고 물어봤어. 처음으로 양수니까 이거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2n은 27보다 크고 n은 13.5보다 크니까 몇 번째? 14번째가 됐겠죠. 자,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식 적용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야. 됐냐?
자, 요거 시험 문제로 출제됐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94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출제가 됐습니다. 947번. 947번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은 이걸 풀어볼 거예요. 됐니? 자, 마이너스 5하고 27까지 n개의 수를 넣었다는 거죠. 당연히 n개의 수죠. 보세요. a1부터 an까지. n개를 넣었어요. 자, 근데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뤘으니까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차수를 이룬 거예요. 됐니?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수열은 문자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가 아니야. 알겠니? 얘가 첫 번째라고. 얘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B1이라고 쓰면 돼요. 그럼 얘가 두 번째가 되고 얘가 세 번째가 되고 얘가 네 번째가 되는 거야. 문자는 내 마음대로야. 그럼 얘는 뭐가 돼요? BN 더하기 1. 얘는 BN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맞니? 그럼 끝났네요. 자, 등차수를 이룰 때 공차가 얼마라고 돼 있죠? 문제 바로 되네. 공차가 2분의 1이라고 돼 있죠. 그쵸? 공차가 2분의 1이니까 보세요. 첫째 항 마이너스 5에다가 항이 몇 개예요? 항이 n 더하기 2개죠. 그쵸? 요거 n개, 2개 포함해서 n 더하기 2개. 멍 때리지 말고 잘 봐. n 더하기 2에서 얼마를 빼요? 2를 빼야 되겠죠. a 더하기 n 마이너스 1 d죠. 이게 얼마다? 27이다 이 말이야. 됐니? a 더하기 n 마이너스 1d. 그죠? n이라는 거는 항의 개수이기 때문에 항의 개수가 꼭 n이라는 보장은 없어. 맞니? 그게 n 더하기 2일 수도 있고 n 제곱일 수도 있고 그거 바뀌겠지. 자, 그래서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n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은 마이너스 5가 넘어가니까 32. 그럼 n 더하기는 얼마? 64. 따라서 n은 얼마? 63. 이렇게 되겠죠. 자, 아주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이번 시험 학력평가에 출제가 됐다고 네이버 뱉었으니 알겠니? 잘 따라해. 알겠냐? 자, 오늘 불기술까지 나가고 싶었는데 못 나갈 수도 있겠다. 시간이 너무 과해. 자, 그 다음에 겹치는 게 거의 없어서 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봅시다. 자, 등차수열 시험에 안 나오는 거지만 나중에 간편성고사 때도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모든 유형을 다 풀어봐야 됩니다. 자, 등차수열 이러고 있다. 등차수열이 뭐예요? 가운데항. 가운데항을 구하려면은 양쪽을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죠.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따로 뭐 변형 안 해도 되고. 가운데항은 양쪽 항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자, 숙제 꼭 하세요, 여러분. 제발 플리즈야. 그리고 일찍 다녀 알겠지? 숙제 안 하고 일찍 안 오고 막 무지막하게 오지 말고 알겠지? 숙제는 안 하고 뭐 집을 마음대로 그냥 늦게 오고 그냥 그지? 빨리빨리 와서 풀어야지. 자, 2a 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6은 0이죠. 2로 나눕시다. a 제곱 더하기 2a 빼기 3은 0이겠죠. 자, 인수분해. a 더하기 3, a 빼기 2는 0이다.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3하고 1. 양수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끝나겠죠. 됐니?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 봅시다. 옆으로 넘어가면 자, 956번이 하나 있죠. 자, 이런 거는 그냥 뭡니까? 활용이죠. 활용이기 때문에 이 활용이 어떻게 풀어지는지만 보도록 할게. 자,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수죠, 그쵸? 한 번은 봐야 됩니다. 이 세수, 여러분, 중학교 시험 볼 때 연속하는 세 자연수 그러면 가운데 수를 미지수로 잡지. 맞니? 얘도 똑같아요. 세수니까 가운데 수를 미지수로 잡는 거야. A로. 그러면 이거보다 작은 수는 뭐가 돼요? 공차를 뺐을 거고 이거보다 큰 거는 공차를 더했을 거예요. 맞나요? 이게 첫 번째죠. 이게 핵심이지. 그치? 그럼 자, 두 번째. 세수의 합이니까 이거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3A지. 3A는 12. A는 4. 끝났죠? 자,
따라서 이 값이 뭘로 바뀌어버려요? 4 빼기 D 4 가로 4 더하기 D 이렇게 갈렸겠지.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다 곱하는 거죠. 다 곱하니까 4 가로 4 더하기 D 4 빼기 D 합차가 돼버리죠. 그치? 자, 따라서 요거 얼마? 16 빼기 D 제곱 4가 되고 얘놈이 얼마? 28. 그럼 16 빼기 D 제곱은 얼마? 7이 되겠죠. 따라서 D 제곱은 9. 고로 D는 얼마죠? 뿔마 3이죠. 3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D가 3이면 세수는 얼마가 돼요? 1, 4, 7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 D가 마이너스 3이면 얼마가 돼요? 7, 4, 1이 되겠죠. 어차피 숫자는 똑같아요. 곱은 얼마나? 4, 7, 뭐야? 아, 세수의 제곱합이네, 그치? 자, 제곱합이니까 1 더하기 16 더하기 28을 하면 되겠네요, 그쵸? 따라서 얼마? 40. 이런 식으로 계산된 뭐야, 그거? 제곱의 세수의 제곱의 합. 내가 왜 74, 77, 28 넣었지? 그지? 미친. 자, 77에 49죠, 그치? 얼마죠? 66. 자, 4번. 자, 아무튼 요런 문제야. 그래서 활용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어차피 등비 수열 가기는 조금 어려워. 개념만 보긴 볼 것 같은데 어려우니까 유형을 어차피 이거 다 봐야 돼요. 알겠죠? 다 봐야지 나중에 너네들 이거 못 풀지. 자, 갑니다. 자, 등차 수열인데 A2는 5고 A6은 29예요. 자, 몇 항까지 합을 구하랄까?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맞니? 그럼 등차 수열 공식은 두 개가 있어요. 어찌됐든 첫째 항 공차 알아야 돼. 맞니? 그럼 누구로 찾는다? 얘네들로 찾는 거죠. A2는 A 더하기 D죠. A6은 A 더하기 5D죠. 맞니? 그렇지? 모르겠으면 일반 공식을 적어주시면 돼요. n-1D 2 집어넣으니까 D 6 집어넣으니까 5D 됐니? 그래서 빼버리면 되겠죠. 마이너스 4D는 마이너스 24 D는 얼마? 6 A는 얼마? 마이너스 1. 자 그러면은 S10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2분의 N 바로 2A 더하기 N-1D 공식을 쓰면 돼. S에는 맞니? 근데 이거보다 나는 이걸 쓰고 싶어. 그지? 뭐 S10을 이용해서 A10을 이용해서 첫항과 끝항으로 하고 싶어. 그렇게 해도 돼. 알겠지? 근데 이미 뭐가 나왔죠? D가 나왔으니까 그냥 이 공식을 쓰는 게 좋겠지. 2분의 10 바로 2A 더하기 N-1 9 곱하기 6 됐죠? 2분의 10 바로 얼마냐? 54 빼기 하니까 52가 됐겠죠? 그래서 260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다. 자, 공식은 그냥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접목하시면 돼요. 알겠죠? 어렵진 않아. 자, 다음에 965번 갑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던 문제, 자, 그게 다시 나오죠. 요거. 자, 요거는 또 나오니까 별표하시고 알겠지? 요거 다시 나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몇 개가 되는 거죠? n개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걸 다시 쓰라고 그랬죠. 이걸 B1, 이건 두 번째, 얘는 세 번째. 넘버링이 다르니까, 맞니? 얘가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얘가 첫 번째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누가 들어오는 거야? Bn 더하기 2, 얘는 Bn만 n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 설정을 잘해야 돼. 자, 설정을 잘하면 안 헷갈려. 자, 그러면 모든 항의 합이 540이다. 자, 우리 공차 알 필요가 있니? 공차를 알 필요가 없어. 왜 알 필요가 없어? 첫 번째 항, 끝항 알아버렸잖아. 그 다음에 이거 개수 총 몇 개다? n 더하기 2개라는 거 알아버렸잖아. 맞니? 그러죠?
자, 그래서 그냥 합공식 바로 갑니다. 2분의 합이 n이 아니라 n 더하기 2로 바뀌어버린 거야. 첫째 항이 3이고 끝항이 42야. 요게 얼마다? 540. 끝났죠. 자, 2분의 n 더하기 2 곱하기 45. 요게 540이야. 그죠? 자, 이제 계산만 잘하면 되겠지. 자, 옆으로. n 더하기 2는 540 곱하기 2 한 다음에 45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9, 5, 45, 그지? 9, 6에 54 하니까 여기 12. 따라서 얼마? 24가 되죠. 그치? 따라서 요 n은 얼마가 됩니까? 22가 되겠네요. 답은 3번. 잘 나오지? 요 형태가 학생들이 은근히 많이 틀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주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보도록 할까요? 968번. 자, 이제 이런 것들은 학교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자, 뭐냐면 첫째 항이 3인 등차 수열에 첫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합이 55다 그랬을 때 첫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이렇게 풀면 되겠지. 뭐야? 2분의 n n이 몇 개야? 5개지. 5번째 항까지 맞니? 자, 그리고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풀죠. 첫째 항 더하기 5번째 항 요놈이 55 됐니? 그러면 자 3 더하기 n이 5는 55 곱하기 5분의 2 그래서 얼마죠? 22 됐니? 그러면 5번째 항이 얼마가 되죠? 19 됐죠? 됐지? 자, 첫 번째 끝났어요. 그러면 두 번째 5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첫째 항 더하기 n-1d로 구하는 거죠. 됐니? 첫째 항 더하기 n-1d 그러면 4d는 얼마가 돼요? 16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 d는 4가 되더라. 끝났네. D 찾았죠? 첫째 항 알았지? 15번째 항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식을 막 자유자재로 가는 거야. 필요한 공식 맞춰서. 자, 2분의 15개 바로 2a니까 6. 그 다음에 n-1 d다. 맞지? 2분의 n 바로 2a 더하기 n-1. 자, 2분의 얼마? 15 바로 6 더하기 14 곱하기 4는 56. 2분의 15 곱하기 62죠. 그쵸? 아이고 이거 뭐 31. 이거 얼마냐? 15, 45, 465 이렇게 나오네. 됐지요?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유형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3개 정도 다 보고 등비수에 가겠습니다. 뭐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개념만 뭐 유형 몇 가지만 해주고 넘어가긴 좀 그렇고 보면서 아 어렵진 않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돼. 자, 다음 972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첫째 항이 마이너스 30이고 분차가 4라고 나왔어요.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잘 보셔야 돼. 이 문제 별표하세요. 나중에 아마 반편성고사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 이번 학력평가에 없어. 알겠지? 안 나와. 아까 내가 나온다는 것만 나와. 알겠니? 자, 그러면 SN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자, 2분의 N 바로 2A 플러스 N-1D 됐니? 그대로 썼죠? 공식대로. 할 게 없잖아. SN을 찾아야 되니까 2분의 N 얼마죠? 4N 빼기 64죠. 그럼 N 2로 나누면 되겠죠? N-32다. 그러면 2n제곱 빼기 32가 되겠죠. 아우 첫 번째 했어. 그럼 두 번째 SN이 지금 얼마가 됐죠? 2n제곱 빼기 32n이 됐네요. 미안 여기 빼버렸네. 자, 우리 최대 최소 문제 어떻게 풉니까? 2차 함수 아니면 상수기하야. 자, 이거 2차 함수 넘어가 되겠지. 아래로 걸로 n이 얼마죠?
마이너스 2a분의 b. 축의 방정식 쓰면 되죠. 8이죠. n이 8일 때 최소가 나오는 거야. 최소. 자, 그래서 최소 구하면 되겠죠. 갑자기 이참수가 뜬금포처럼 나온 거야. 자, 8 대입하면 되겠죠. 88에 64에다 2 곱하니까 얼마가 되냐? 64에다 2 곱하니까 128인가?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8 곱하니까 얼마가 돼요? 8, 3은 24, 256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28. 답은 5번입니다. 수의 규칙만 잘 찾아가면 돼요. 알겠죠? 규칙의 핵심이다. 자, 다음 여기 보죠. 이런 건 보지 마세요. 뭐 의미도 없는 것들. 알겠지? 자, 여기 보니까 30 이하의 자연수 중. 자, 그러니까 수학은 이런 거야. 선생님이 개념을 알려주고 이걸 어떻게 뭐 공식이 나왔는지 이런 이 식에서는 뭐가 중요한 건지 의미부여를 계속 해줬잖아요. 그럼 그게 정리가 되면 뒤에 건 그냥 푸는 거예요. 유형이고 이런 게 없는 거야 원래. 근데 왜 유형을 해놨겠어? 학생들한테 그래 이건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 이것들아 라고 자꾸 알려주는 거야. 근데 자꾸 위에 걸 보고 풀면은 숙제는 하겠지. 근데 막상 시험 볼 때 아무것도 못 풀어. 자꾸 이렇게 보고 풀면. 자, 3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 나머지가 1인수죠. 여러분 이거 너무 쉽지? 2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 그걸 얼마라고 그러죠 우리는? 2n이라 그러지. 맞니? 나머지가 1이니까 1만 더하면 되잖아. 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 2의 배수잖아. 나머지가 1이니까 1만 더하면 되네. 무조건 하고 나머지 1인 거야 이거. 끝났죠? 자, 이거 뭐야? 내가 찾는 수가 이런 수지. 1차식이야. 1차식이니까 이거 무슨 수열? 1차식이니까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맞니? 자, 그런데 내가 찾고자 하는 숫자가 무슨 수인지 찾아보자. 내가 찾고자 하는 이 수가 무슨 수야? 여기다 1 대입하면 3이 나오죠? 3부터 쓰면 나가리 알겠니? 1부터 써야 되죠. 왜? 1로 2로 나눌 수 있죠? 1을 2로 나누면 몫이 0이고 나머지가 1이야. 됐니?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해야 돼요. 알겠죠? 학생들이 꼭 이런 거 하면 1을 넣어서 3부터 시작하거든?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시작해서 어디까지? 30 이하니까 여기는 얼마까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14까지 집어넣을 수 있죠. 14까지 집어넣으면 29가 되죠. 됐니? 자, 그러면 얘가 첫 번째 수고 얘가 몇 번째 수가 되는 거죠? 15번째 수가 되겠지. 왜?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얘가 나온다고. 맞니?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14를 집어넣으면 얘가 나온다고. 맞니?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15개가 되는 거야. 공차 몰라도 돼. 왜? 우리는 합이라는 거를 어떻게 풀었어? 이렇게 풀었잖아.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 2분의 항 15개. 첫째 항 더하기 끝항. 됐니? 이런 공식도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 공식을 더 좋아해. D를 안 써도 되잖아. 복잡하진 않고. 뭐 2a 더하기 n-1 그런 거 안 해도 돼. 됐죠? 자, 15 곱하기 15에서 얼마죠? 225.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됐니? 오케이. 와, 타이트하게도 역시 안 되네. 역시 대수가 안 돼. 선생님이 설명을 그냥 대충 하고 가면은 오늘 분기술도 끝났을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양심상. 공식만 외워라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내 양심이 그러지가 못해. 그래서 이해를 해야 해. 자, 그러면 여러분 979번. 자, 우리 했던 거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몇 차식? 2차식.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상수항이 0이야. 어디서부터 시작해? 첫째 항부터 시작해. 그죠? 그 다음 2차항의 개수가 의미하는 거는 뭐였죠? 2차항의 개수 2가 의미하는 건 공차의
절반. 따라서 공차가 4더라. 됐죠? 그러면 두 번째, 자 누구를 찾으러 들어가요? 공차 찾았으니까 첫째 항 찾으러 가야 되겠죠? S1이 누구였죠? 첫째 항이었죠? 2 더하기 5는 7이다. 자 따라서 세 번째 일반항 끝나버렸죠? 뭡니까? 자, 요 공차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서는 뭐가 되죠? 1차 항의 배수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4n에다가 얼마를 해야지 첫째 항 7이 나오는 거야? 3을 더해야지 7이 나오죠. 그렇죠? 1 더하면 7 나오지? 자, 그래서 몇 번째? 첫 번째는 7. 일곱 번째는 얼마? 7 대입하니까 28에서 3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38. 쉽지? 답지는 아주 복잡하게 풀어져 있어요. 됐습니까? 아주 복잡하게.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 딱 눈에 보이잖아. 자, 보자마자 되게 어렵게 보여요. 근데 다 필요 없어요. 뭐냐? 첫째 항부터, 그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나누는데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첫째 항부터 등차 수를 이뤄. 상수항 얼마야? 얼마? 0. 끝난 거야. 다른 친구들은 걔 그지같이 막 연산을 할 거야. 할 필요가 없어. 0. 했지? 근데 이게 왜 나오는지 원리를 알아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근데 뒤에 등비수열을 나가기가 좀 어려워요. 2분밖에 안 남아서.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정도만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 해줄 거냐? 980번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980번. 자, 980번을 보는 이유는 자, 우리가 무조건하고 해서 자, 보도록 하죠. 자, 합이 각각 얘랑 얘라고 했어요. 맞니? 그런데 다섯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이 서로 같대요. 다섯 번째 항을 구한다고 해서 아까처럼 일반항을 무조건 알아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 자, 왜냐면 여기서의 합에서 이 합에 이게 합이야. 근데 내가 다섯 번째 항을 구하려면 어디서 어디를 빼면 되죠? 다섯 번째 합에서 네 번째 합을 빼버리면 얘도 나오고 얘도 나와요. 맞니? 그래서 이게 핵심인 거야. 실제로는 이렇게 해야지 A5도 나오고 B5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꼭 뭔가 뭐 식을 만들어 설명하지 마. 그냥 기본 원리가 이거야. 맞니? 자, 그래서 요거 A5는 어떻게 계산하죠? 5를 집어넣은 값 얼마? 25 빼기 20에서 4를 대입한 값 16 빼기 16을 빼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되죠? 5가 나오겠죠. 그 다음 두 번째 B5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다 5를 대입하면 되겠죠. 25 더하기 5K 더하기 3에서 4를 대입하면 16 더하기 4K 더하기 3을 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28 더하기 5K에서 얼마? 19 더하기 4K를 빼버리니까 9 더하기 K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구랑 누가 같은 거야? 얘랑 얘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5는 9 더하기 K다. 따라서 K가 얼마? 마이너스 4가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꼭 식을 만들어서 풀진 않아도 된다는 거죠. 상황에 맞춰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숙제는 어디까지냐? 숙제는 131페이지까지만 할게요. 알겠죠? 핸드폰 챙기고